안녕하세요.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라면 아마 매일 걷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걷기의 효율을 10배 정도 높일 수 있는 다소 별스럽지도 않지만 너무너무 좋은 방법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가볍게 뛰기를 걷기와 병행해서 해보세요. 걷다가 뛰다가 걷다가 뛰다가 나는 못 뛰는데 나는 무릎이 나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요. 그 뛰기라는 것이 가벼운 조깅, 그러니까 걷는 속도로 뛰는 것이라는 것을 알면 한번 해볼만 하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저는 30대 중반 정도예요. 제가 어느 날 전혀 운동 없이 살아간 그 한 십수년의 세월이 있었잖아요. 대학교 졸업하고 제가 바로 결혼했기 때문에 저는 뭐 운동하고 거리가 멀었죠. 운동하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해야 될 필요성도 잘 못 느꼈고 그때는 젊었으니까.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제가 사법시험에 도전을 하게 돼서 운동을 해야 되겠다는 거를 이제 절감하게 되었거든요. 하루 종일 하루에 한 10시간씩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니까 운동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단순한 생각에 줄넘기 줄 하나 들고 아파트 마당에 내려갔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폴짝 뛰고는 기겁을 한 거예요. 이 무릎이요. 그때 제가 30대 중반이었는데도 연골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무슨 쿠션이라는 게 하나도 없이 그냥 머리끝까지 한번 폴짝 뛰니까 머리끝까지 전기가 쫙 오는 거예요. 게다가 좀 창피한 얘기지만 세상에 그냥 소변이 나와 버리더라고요. 너무 끔찍했어요. 요실금이 그냥 되는 거예요. 저는 평소에 요실금 그런 거 없었거든요. 30대 중반이 요실금이 있을 나이는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뭐 최악이었던 것 같아요. 무릎 수명 다 되었고, 뭐 방광 그 관략근에 힘도 하나도 없고. 그러던 제가 요새 잘 뛰거든요. 잘 뛰거든요. 여러분들 중에 건강을 이미 잃어버려서 도저히 내가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있을까, 회복이 가능할까 그런 고민이 드는 분이라면 제 얘기 듣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지만 저희 약국에 오시는 환자분들 보면요, 놀랍게 부활하세요. 놀랍게 거의 뭐 죽은 목숨이던 것 같은 사람들이 뭐 제약 생기산 효과도 있지만 그분들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사람의 몸은 그렇게 쉽게 망가지지 않는 것 같아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관리를 하면 정말 놀랍게 재생력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몸이거든요. 우리 몸이거든요. 그 중에 이제 한 가지로 제가 오늘 걷기 10배 효율 방법을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이론적으로 배운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말 제가 몸으로 체험해서 경험한 것, 저와 저희 가족들과 그리고 저희 환자들에게 이렇게 직접 적용을 해서 이건 정말 확실하다는 거 제가 추려서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 뭐 걷기 뛰기 너무 뭐 식상한데 뭐 그 정도 뭐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 뻔한 소리네 이런 생각 하시지 말고 끝까지 제 얘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걷다가 아주 가볍게 뛰어요. 걷는 속도로 뛰어요. 걷는 속도로 그리고 이제 뭐 꼭 신어야 되는 운동화 이런 건 아시겠죠? 이런 거를 걷다가 뛰다가를 반복해서 하루에 한 30분씩만 해보세요. 여러분 몸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여러분 이게 아주 가볍게 뛰는 건데요. 게다가 속도가 걷는 속도잖아요. 그런데 우리 몸의 근육과 심장이 반응하는 것이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런 식으로 제가 하루에 한 2, 30분을 아주 천천히 뛰다가 걷다가 이제 주로 뛰는 거죠. 천천히 뛰니까 숨이 별로 차지 않거든요. 주로 뛰다가 이제 중간에 조금씩 걷고 하는 거를 한 달 정도를 했는데요. 여러분 다리에 근육이 잡혀요. 그리고 2달, 석 달 하잖아요. 아랫배가 들어가요. 복근이 생겨요. 그리고 더 해보세요. 이게 어깨하고요. 팔 여기도 근육이 생겨요. 뛸 때 단지 그냥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단지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 너무 싱겁지 않나요? 뭐 숨이 턱에 차게 전력 질주를 하는 것도 아닌데 그게 뭐 무슨 얼마나 효과가 있겠어 싶은데 걷기를 10년 해도 나타나지 않았던 그 근육 증강 효과가요. 이 가벼운 조깅을 한 2, 30분 정도 뛰다가 걷다가 반복하는 그 평지를 그렇게 하는 그 아주 싱거운 그 운동을 통해 가지고 다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어깨, 팔, 그 다음에 아랫배, 허벅지, 엉덩이까지요.
제가 뭐 스쿼트도 해봤고 플랭크도 해봤고, 물론 플랭크 스쿼트도 병행해서 하실 수 있는데요. 그냥 가장 한 가지 가장 좋은 방법을 택하라고 하면 걷다가 뛰다가 하는 이 방법이 최고인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적당히 뛰잖아요. 아주 이렇게 가볍게 뛰면 심폐기능이 올라가거든요. 아무래도 걷는 것보다는 뭐 사람들이 빠르게 걸으면 더 낫지 않냐 그러는데, 빠르게 걷는 게 오히려 더 거의 고관절 이런 것이 어긋날 수 있어요. 저는 빠르게 걷는 거 하지 마시고 그냥 가볍게 편하게 걸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해보면 그렇거든요. 그리고 가볍게 뛰세요. 걷는 속도로. 그렇게 뛰게 되면 그것이 심폐기능을 좋게 해가지고요, 혈액순환 효과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 전력 질주보다도 가볍게 뛰는 것이 그렇게 효과가 좋은 이유를요, 제가 항상 저는 결과를 먼저 놓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이게 대수롭지 않은 게 이렇게 결과가 좋지 싶어가지고 되짚어서 거꾸로 그 이제 효과의 원인을 어떤 원리를 통해서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이렇게 추적해 보는 그런 방법을 잘 쓰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새 이제 얼마 전까지 올림픽이었는데, 그 올림픽에 나오는 대부분의 그 종목 선수들이 있잖아요. 그 선수들의 훈련 방법을 보면요, 가장 기초 체력을 단련하는 방법으로 전부 조깅이 들어가 있어요. 저는 예전에 그 양궁 선수들이, 우리나라 양궁 최고잖아요. 양궁 선수들이 훈련을 하는 방법을 이렇게 뉴스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어머, 저건 뭐지? 하고 깜짝 놀랐어요. 양궁 선수들이 달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 그 선수들이 단체로 줄지어 가지고 천천히 뛰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양궁은 그냥 활만 쏘면 되는데 왜 달리기를 할까? 그리고 보니까 수영 선수도 달리기를 하고요, 역도 선수도 달리기를 하고, 축구는 당연히 달리고요. 뭐든지 가볍게 뛰는 거, 물론 이제 더 격렬한 운동도 하지만 가볍게 뛰는 운동이 모든 그 스포츠 기초 체력 단련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운동선수가 아닌 평범한 우리들은 그런 기초 체력이 필요 없을까요? 우리들도 우리 일생을 70, 80 건강하게 살아가려고 하면 반드시 기초 체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천천히 달리기, 조깅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빠르게 걷기가 중요한 그 원리랑 똑같은데요. 그 빠르게 걷기를 하게 되면 왜 지방세포에서 지방이 녹아 나와서 지방 연소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걷기를 하라고 하는데, 가볍게 뛰기를 하면 그 빠르게 걷기를 할 때 효과, 그 지방세포에서 지방이 녹아 나오는, 그리고 혈당이 떨어지는 이런 효과가 똑같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효과에다가 한 가지 더 플러스해서 심폐 기능이 확고히 올라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근육이 만들어져요. 근육이. 팔과 어깨와 이런 모든 부분에 근육이 만들어지니까 그 근육으로 인해서 생기는 장점들이 다 오는 거예요. 근육만 만들어지면 골다공증이 없어지거든요. 근육만 만들어지면 여러분 혈당 조절이 잘 돼요. 그래서 조금만 음식을 먹어도 자꾸 혈당이 올라가서 금방 당뇨병이 될 것 같은 사람들, 아직 당뇨약을 먹지는 않지만 당뇨병이 될 것 같은 사람들 너무너무 좋고요. 이미 당뇨가 오래된 사람들도 혈액순환 좋아지죠. 노폐물 빠지죠. 지방이 연소되니까 당연히 노폐물이 빠지겠죠. 혈액순환 잘 되고 심폐기능이 좋아지고 이렇게 되니까 염증 치료 효과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뇨가 이미 진행이 되어서 합병증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가장 기본적인 운동으로 완전 강추해요. 이게 이제 그런 식으로 운동을 하게 되면 조금만 이제 기온이 올라가는, 그러니까 아주 한겨울 빼고는 거의 대부분 땀이 나는데요. 이 땀구멍이 적당히 열리면서 노폐물 정화 효과가 또 크고요. 이런 땀구멍이 적당히 열리면서 땀이 흐르게 될 때 아토피 환자들의 피부가 굉장히 개선되는 효과가 있고요. 또 장이 나빠가지고 자꾸 설사, 뻑하면 설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소화가 잘 안 되는 사람들, 또 제약 생기산을 먹고 있는 사람들의 보조요법으로도 제가 반드시 강추하는 방법이 걷다가 뛰다가 이렇게 반복하는 것을 말해요. 근데 이게 걷다가 뛰다가 반복하는 이 운동도요, 반드시 주의사항이 있거든요. 너무 쉬운 것 같지만 이 주의사항을 제대로 따라야 그 효과를 제대로 10배까지 볼 수 있는데요. 그 효과가 뭐냐면 활성산소를 차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심폐기능이 올라가고 땀이 나오고 하는 이런 우리 몸속의 대사활동이 활발해지는 그런 운동을 하게 되면요,
대부분이 우리 몸속에서 에너지 대사가 이제 위로 올라가면서 활성산소라는 노폐물이 많이 생겨요. 근데 젊은 사람들 한 20대 정도까지만 해도 이런 이 활성산소를 중화시켜 줄 수 있는 해독 효소가 몸에 충분하거든요. 그 해독 효소를 SOD라고 말해요. 슈퍼 옥사이드 디스뮤타제. 이 요긴한 이 효소가 몸에 충분히 있는데요. 이제 30대가 지나서 40대 이상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SOD가 현격히 줄어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조기 축구 하다가 너무너무 축구를 좋아하지만 40대가 되면서 이제 뛸 수가 없다. 몸이 너무 예전 같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보았을 텐데요. 좋아하는 스포츠도 나이가 들면서 자꾸 바꿔야 되거든요. 젊어서 운동을 많이 했던 사람일수록 제가 말씀드리는 걷기, 가볍게 뛰기 이런 것이 그게 운동이겠어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 근데 이제 SOD라는 이 효소가 현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 대신에 이제 우리가 보충제를 먹으면 되는데요. 항산화제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꼭 늘 강조드리는 비타민C 고용량 요법을 하는 거죠. 비타민C를 반드시 운동 전에 2알 정도로 복용하고 시작하세요. 아니면 운동 전에 한 알, 운동 후에 한 알 이렇게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미지근한 물로 비타민C를 꼭 복용을 하시고요. 하루 종일 하루에 비타민C 1000ml짜리 한 6알 정도는 먹는 거를 권하지만요. 특히 운동을 전후해서는 반드시 2000ml 내지 4000ml를 꼭 복용하시는 방법을 하세요. 그래야지 그 운동에 좋은 효과만 보고 운동으로 인해서 발생된 활성산소가 주는 노화를 막을 수 있어요. 운동을 많이 하는 선수들이 수명이 짧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게 활성산소의 그 무서운 이면이거든요. 활성산소가 많이 나오면 몸이 다 망가져요. 그래서 마라톤 선수나 뭐 젊었을 때 운동 많이 했던 선수들 갑자기 확 늙어버리고, 우리 주변에서 저도 이렇게 이웃 사람들 중에 보면 운동해서 몸매는 정말 좋은데요. 얼굴은 주름이 너무 깊게 패인 분들 많이 있어요. 저는 콜라겐 권하지 않고 그 주름이 깊게 패이는 사람들한테도 비타민C 고용량이 최고라고 항상 말씀드리는데요. 비타민C가 콜라겐 원료거든요. 여러분 그 값싼 비타민C 반드시 활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C 고용량을 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비타민 B예요. 천천히 이렇게 걸으면서 가볍게 뛰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은 점이, 아까 제가 지방세포에서 지방이 녹아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근육세포 안에서 에너지를 만들 때요, 원래 항상 산소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에너지 대사가 더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더 많은 에너지를 만들 때는 산소 공급이 적어져 가지고요, 자꾸 무산소 상태에서 이렇게 에너지 대사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근육 안에 피로 물질이 쌓여서 근육이 뭉치고, 그래서 그런 게 또 2차적으로 우리 몸을 피곤하게 하고 노화의 원인이 되는데요. 이런 거를 이렇게 차단해 주는 방법도 비타민 C, 그 다음에 비타민 B, 마그네슘, 토코페롤 이런 것들을 보충해서 먹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자꾸 가지수가 늘어나게 되는데, 제가 늘 제 영상마다 말씀드리는 게 B, C, 마그네슘이잖아요. 이 마그네슘에는 또 토코페롤이 들어가 있는 마그네슘을 먹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이런 정도를 보충을 하면서 운동을 하시는 거를 권해요. 그것이 이제 가장 근육을 보호하고 뼈를 보호하고 골다공증을 더 치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연령대가 있는 분들이시더라고요. 40대 이상. 40대도 좀 젊은 축에 속하는 분들인데요. 이제 50대, 60대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평소에 우리 몸 뭐 뼈 전신이 전부 다 좀 뻣뻣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 뻣뻣해져 있는 상태라서 이게 무릎도 왜 그래서 연골이 없는 것 같이 뻣뻣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무릎이 뻣뻣한 사람들도 계속 걷다가 뛰다가 이거를 이렇게 조심조심 하면서 반복하다 보면 오히려 더 무릎이 유연해지는 거 느끼실 텐데요. 이상하잖아요. 퇴행성 관절염이 생겨서 무릎이 뻣뻣해졌는데 어떻게 내가 뛸 수 있냐. 그런데 계속해서 뛰다 보면요, 이렇게 걷다가 뛰다가 이런 거를 자기 페이스대로 이렇게 맞춰서 하다 보면 어느새 무릎이 좋아져 있거든요. 근데 이 무릎이
근육이 다치지 않고 전혀 근육에 손상이 없이 그냥 이렇게 걷다가 뛰다가를 반복했는데 무릎이 좋아졌더라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가려고 하면 꼭 병행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스트레칭이에요. 저희 왜 그 중고등학교 때 학교 다니면 체육 시간에 꼭 했던 국민체조 있었죠. 그 국민체조에서 다리 운동 여러분 기억나세요? 다리를 무릎을 굽혔다가 폈다가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저는 그 다리 운동이나 어깨 운동이나 그때 했던 그 국민체조가 너무 시시하고 저거를 왜 하나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국민체조는 제가 해보니까요. 그런 중고등학생들한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 중고등학생들은 이미 몸이 너무 건강하고 그냥 다 유연해요. 그래서 그게 필요가 없고 이제 저희 같이 중장년 이상 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운동을 시작할 때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국민체조더라고요. 국민체조의 그 간단한 그 운동 반드시 시작하고 하시고요. 그거 외에도 여러분 집에서 잠자기 전이나 이럴 때 하체 스트레칭 같은 거 꼭 해주세요. 하체 스트레칭. 유튜브에 하체 스트레칭 하고 검색해보면 뜨는 거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 꼭 병행해서 하셔서 평소에 근육 이런 거를 근육이나 관절을 조금씩 풀어주고 특히 뛰기 걷기를 하기 전에 그런 거를 좀 해주는 상태에서 여러분 해야지 이게 근육에 손상이 없어요. 저 작년에 무릎 다쳤었거든요. 평지를 뛰지 않고 오르막을 뛰고 준비 운동도 하지 않고 그냥 무작위로 열심히 뛰다가 제가 작년에 무릎을 다쳐서 한 3개월 엄청 고생했어요. 그리고 나서도 여러분들한테 이 영상을 만드는 거 보면 정말 걷기 뛰기가 효과가 좋다는 거 직감하시겠죠. 제가 오늘 제대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스스로도 열심히 한번 이 운동 해보세요. 젊음으로 가는 그리고 이미 망가진 몸을 회복시키는 첫 단추는 이런 단순한 아주 쉬워 보이는 이런 운동을 하고 비타민 보충제를 먹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아주 유익할 겁니다. 감사합니다.